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액을 그에서 빼는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 항목에 물론 당초에 취득할 때 취득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나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본적 지출, 그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득세에 대한 영수증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그것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그 증빙이 꼭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에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니까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을 하는, 그다음에 방수를 위해서 샤시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구조를 변경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닥이라든가 싱크대, 뭐 도로, 뭐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 위한 그런 시설, 그다음에 이제 방범창, 그다음에 상하수도 배관 등 해갖고 이 나중에 그 집에 들인 수선 비용을 아파트 양도 시에 비용으로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가 견적서, 또 아니면은 그런 어떤 증빙이 없더라도 상대 사업자에 대한 계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비 지출 항목 중에 우리가 뭐 벽지라든가 장판, 외벽 도색, 그다음에 문이나 조명 같은 교체, 보일러 수리, 뭐 화장실 공사, 뭐 이런 비용들은 일반적인 수선으로 해서 필요 경비로 받을 수 없다는 부분, 요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뭐 변화된 부분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뭐 부득이하게 서로의 어쨌든 의견 차이로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자료를 이제 한쪽의 배우자한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로 해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금전적인 위자료를 주는 경우는 별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을 때 그 부동산을 넘겨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런 이제 이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은 양도세 부담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가 아닌 재산 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여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을 위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 6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신고를 한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며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이상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양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매수자가 형질 변경을 하거나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로 기준으로 합니다. 또 두 번째, 환지 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 휴경 상태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 휴경 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장영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영 상태에 있었던 거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를 그 양도를 부동산을 양도하고 원래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런 부동산 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무신고에 해당이 되므로 가산세에 적용이 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 신고를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 신고 납부 시 종전 양도분을 합산하여 예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에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해 자산의 양도,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 환지 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 잠정 등급 확인원 등을 제출하셔야 되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는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주택가격 확인원 이상은 제출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 문합 세액의 20% 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일 1만 분의 2.2 그러면은 연간 8.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을 아셔야 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신고 후에 그 신고한 내용에 그 오류가 있거나 세금을 더 냈다고 할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면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절차를 꼭 기억해 두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